앞으로 몇 편에 걸쳐 로마의 흥망성쇠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역사의 흐름만 보기보다 로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한다면 더욱 재밌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52개의 주제로 읽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과 함께 로마 사람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어렴풋이 위대하다고만 알고 있었던 로마엔 얼마나 정신없는 난장판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인터넷도 자동차도 전기도 없이 최전성기 시절 100만의 인구를 달성한 초거대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프라로 100만 인구를 지탱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그 당시 유일한 초고밀도 대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중 포로가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끊이지 않고 있었던 전쟁에서 잡혀온 수많은 포로는 로마로 끌려와 노예로 생활했고 다른 농장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새 삶을 찾아 로마로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처럼 상당한 부자가 아니라면 단독주택은 어림도 없었고 인술라라고 하는 공동주택에서 대부분의 서민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술라의 주인은 집세를 최대한 끌어모으고자 증축을 하고 방을 최대한 나누어 붕괴 위험이나 화재의 위험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을 최대한 늘리는 건 지금도 하는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군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당연히 높은 층일수록 더 가난한 사람이 살았고 심지어 인술라엔 부엌이나 화장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인술라의 위층에서 길거리로 버려지는 쓰레기도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이니 무슨 쓰레기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가축의 분뇨나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내버린 쓰레기도 있어서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거리를 걸으면 진흙탕 속을 걷는 느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매일 만들어내는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으려면 유료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고 구멍이 뚫린 긴 의자가 있어 여러 사람이 얼굴을 보며 떠들 수 있는 구조여서 의외로 사교장의 역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집에서 먹는 일은 오로지 부자만 가능했고 대부분 서민은 간이 취사장을 만들거나 주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곳곳에 치즈와 빵 등을 제공하는 많은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또한 로마의 도로는 이동량이 많은 지역엔 10차선 이상의 대로가 있는 지금 대도시의 도로처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마차가 다니는 차도의 구분이나 빗물이 빠지는 배수로 등 현대적인 느낌의 도로 구조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인구 밀도 탓에 낮 시간 도로는 항상 사람으로 넘쳤고 마차가 지날 자리가 없었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출부터 오후 4시까진 마차나 짐수레가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엔 돌로 된 도로를 마차들이 지나가며 엄청난 소음을 만들었고 길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차뿐만 아니라 밤에는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소리도 엄청났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장인들의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소음 차단이 훨씬 허술했을 것이란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는 층간소음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수준으로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잘 만든 로마인들은 수도 시설로도 유명합니다. 납의 위험성을 모르던 때라 납으로 만든 수도관 때문에 로마 시민은 특히 상류층일수록 납 중독이 심각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이유 외에도 하수 처리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으리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다소 굴곡진 지역에 만들어진 도시로 상수를 잘 공급하려면 일정량의 수압이 필요했는데 전기 펌프도 없던 시대의 로마인들은 똑똑하게도 중력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높게 세워진 수도교는 근처 산의 수원에서부터 이어져 로마 곳곳으로 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잘 갖춰진 상수시설과는 달리 하수 처리엔 별다른 공을 들이지 않았나 봅니다. 배설물이랑 음식물 쓰레기, 기타 다른 쓰레기들이 뒤섞여 하수도를 통해 테베레 강으로 배출되었고 강의 수질은 말도 못할 수준으로 오염되어서 도시의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죠. 훌륭한 상수시설로 목욕탕 문화도 발달했던 로마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부자들은 밤새 연회를 즐기곤 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지인을 초대해 관계를 다지고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용도로 저택의 실내 장식이나 좋은 음식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서민들은 구경도 못해볼 각종 호화로운 요리와 술이 준비되었죠. 여기까진 지금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인데 특이하게도 이런 로마 사람들은 누워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무렇게나 눕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정해져 있었죠. 가운데 음식이 놓이는 큰 테이블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긴 테이블이 여럿 있어 사람들이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음식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상석, 중석, 하석이 구분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개 이상까지 음식과 술을 먹었습니다.
먹다 버려지는 뼈나 기타 부산물은 그대로 바닥에 버렸습니다. 흘린 음식도 모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더러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기 힘들 정도가 되면 깃털로 목구멍을 자극해 뱃속의 음식을 개워내고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사물을 담는 항아리도 있었죠. 더 대단한 건 소변을 보러 가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누운 그 자리에서 노예가 가져온 항아리에다 그대로 소변을 봤죠. 연회 자체가 어땠는지도 봅시다. 로마 상류층의 연예인이 능력 있는 노예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농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류층의 집으로 팔려와 그래도 다른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예쁜 여성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춤을 추기도 했고 고기에 마술, 연주 등으로 연회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연회 음식으로는 지금의 코스 요리처럼 달걀, 샐러드, 치즈, 빵 등이 포함된 전체 요리가 나온 뒤 메인 요리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메인 요리엔 사슴고기, 닭, 해산물 등도 쓰였으나 돼지고기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엔 푸딩이나 꿀이 들어간 케이크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없던 시기에 고산지대의 눈으로 만든 셔버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술게임처럼 주최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술을 원샷하는 경우도 있었고 밤새 놀다 술 취한 손님들은 그대로 드러누워 잠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셔도 남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때 손님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 가족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네요. 앞서 로마의 거리를 얘기했었죠. 가로등이 없는 로마에선 밤거리를 걷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노예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지만 보통 시민들은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도시 로마는 부자들이나 살기 좋은 장소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범한 로마 시민으로 저런 더러움과 소음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자신은 없네요. 다음 영상에선 로마인들의 유흥거리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족의 황제까지 사용했던 공공 목욕탕과 검투사들의 싸움, 전차 경주 등 로마 최전성기엔 현대에 즐겨도 재밌을 만한 아주 풍성한 놀거리가 있었거든요. 검투사는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니 패스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엄마 콜로세움 같은 것도 나오나요? 콜로세움 경기도 나오죠. 진짜요? 콜로세움에 물 채워놓고 해상전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대본에도 있거든. 그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무슨 물을 채워갔다가. 그 진짠데.